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같은 성별 안에서 인정을 못 받고 패배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30대 남자 한 명이 남자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인데, 이런 반사회적 기질이 가진 사람이 자포자기심정으로 막 분노를 표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묻지마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혔던 건 종종 있던 일이긴 해요. 근데 특정 여초 집단에서 이 기사를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만 골라 죽인 의인이다, 조선제일검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와 사진들을 봤어요. 참,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남의 죽음이나 불행을 가지고 갈라치기를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비슷한 처지의 인간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사회의 혼돈을 조장하는 건 살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 아닐까. 왜냐면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필사적으로 원하는 건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위로와 안정감인데, 그러기 위해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인간은 집단을 이뤘을 때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서 안정을 얻거든요. 안 예쁘고 안 잘생기고 그렇다고 자본적으로 뛰어난 계층인 사람들도 아닌 유일하게 가진 것이 성별뿐이니까 우리 여자끼리, 우리 남자끼리 이렇게 뭉쳐서 반대의 성별을 공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낙이 되는 거죠. 개인의 나는 매우 불행하지만 일단 내 편이 하나 둘 생기고 나면 안정감과 함께 뭔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평등을 주장하던 페미니즘은 어느새 남성을 혐오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변했고, 남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자 탄생한 레드필은 많은 블랙필을 생산한 단순한 피의의 기술로 변질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오히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낮은 계층인 걸 부정한다는 게, 같은 성별 안에서 외모, 재산, 지능 이런 종합적인 매력이 부족하다는 걸,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삶이 고달픈 것이라는 걸, 그런 걸 모르고 혹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안전한 건 아닐까요? 요즘 저는 진짜 무서운 세상은 이성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같은 성별끼리의 갈등이 시작되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몇 년 사이 레디컬 페미니즘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들마저도 그 레디컬 페미니즘 사상에 등을 돌리고 그 결과 페미니즘 자체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일반적인 여성들이 보기에도 정당한 평등이 아니라 이상한 평등을 외치면서 아주 유난스럽게 싸우는 지금의 페미니즘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니까요. 20, 30대 남성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앤드류 테이트도 이제 슬슬 그 열풍이 끝나가죠. 최근 들어 많은 유튜버들의 반론이 생기고 역풍을 맞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남성들은 결코 여성을 바꿀 수 없고 여성은 남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자신인 본인이 본인을,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을 바꾸고 여성이 여성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돈과 능력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택배나 배달을 시작해서 내 CD를 늘리고, 보기 싫을 만큼 살찐 몸을 가지고 있다면 덜 먹고 더 움직여서 내 몸을 관리하고, 이렇게 내가 가진 어떤 문제들을 바꾸고 수정하는 것보단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집단에 소속돼서 반대 집단을 향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쉽거든요. 근데 정말로 과연 뭐가 문제일까? 본인 스스로를 성찰해보면 내가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나의 단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게 된다고 해도 결코 내 삶이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결국 나의 불행은 성별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고, 그걸 인지한다는 건 결국 내가 못나서라는 걸 온전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고 싶겠어요. 요즘 같은 대인터넷 SNS 시대에는 행복이라는 허들은 높아지고 불행이라는 허들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세상이 싫어지고 상처받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지금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조씨는 키 163cm, 30대 무직이었고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이모와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어요. 체포된 후에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니까 남들 또한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죠. 한 시민이 촬영한 체포 장면 영상에서는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그냥 족같아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족같아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진짜 갑갑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까요? 그냥 세상에 태어난 게 그게 죄일까요? 만화 원피스에서 주인공 루피가 사왕 카이도와 마지막 대결을 펼칠 때 카이도가 묻죠. 네가 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 그때 루피가 말합니다. 모두가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미 우리는 모두가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루피가 꿈꾸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불행합니다. 스팸으로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운 사람은 오마카세를 먹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내 방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사람은 호텔 침대에서 누워 잔 사람을 부러워하죠. 배가 불러도 불행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자도 불행합니다. 과거의 시대에서 지금 이 세상을 본다면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따로 없을 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